장례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순영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조문객들이 한 사람 앞에서 차례로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성우 대표님, 앞서 걷던 사람이 낮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순영 씨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전 남편 박성우였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영정사진은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순영 씨는 향을 올리고 2번 절했습니다. 일어서다가 눈물이 왈칵 올라왔습니다. 옆에서 흰 손수건 하나가 불쑥 나왔습니다. 성우 씨였습니다. 받으세요. 순영 씨는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옛날 순영 씨가 직접 술을 놓아준 손수건이었어요. 성우 씨가 아직도 그걸 쓰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또 그를 불렀습니다. 대표님, 화환 위치는 확인하셨어요? 7년 전 2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성우 씨가 벌였던 사업이 무너지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오던 때였어요. 순영 씨는 딸 지은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혼 후 들려온 소문은 한결같았습니다. 성우 씨, 공사판에서 막일한다더라. 그 소문을 믿었기에 지금 눈앞의 광경이 낯설었습니다. 빈소 입구에는 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순영 씨는 리본을 하나씩 눈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낯선 회사 이름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화환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박성우 대표님, 앞으로 온 화환은 이쪽에 놓아주세요. 순영 씨는 말없이 화환들을 바라봤습니다. 빈소 앞 장례 지도사가 상주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발인 차량이랑 꽃 장식, 결제는 어느 분 앞으로 할까요? 성우 씨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제 카드로 하시죠. 멀리서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대표님, 여기 서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영 씨는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순영 씨는 그가 아직도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을 줄만 알았습니다. 시동생이 다가와 순영 씨 옆에 섰습니다. 형수님, 말을 꺼내려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형님이 형수님은 평생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순영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뭘 평생 모르게 하고 싶으셨대요? 시동생은 대답 대신 눈을 피했습니다. 그건 저도 다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라서. 순영 씨는 그 뒷모습을 오래 쳐다봤습니다. 평생 모르게 하려 했다는 말이 마음 한구석을 계속 찔렀습니다. 적객실 한쪽 딸 지은이가 자꾸 시선을 피했습니다. 순영 씨가 다가가 앉았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지. 지은이는 육개장 국물만 젓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알면 아빠 돈은 안 받겠다고 할 줄 알았어. 그건 내 아빠 돈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돈이잖아. 지은이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전 시동생이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지은아, 할머니 유품, 내가 좀 맡아줄래?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작은 방 지은이가 상자를 끌어안고 서 있었습니다. 순영 씨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열어봐. 엄마, 진짜 괜찮겠어? 평생 모르게 하고 싶었다는 게 뭔지.
그거부터 알아야겠어. 지은이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맨 위에 낡은 편지 몇 통이 있었습니다. 성우 씨가 시어머니께 보낸 안부 편지였습니다. 편지 밑에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순영 씨가 펼쳐봤습니다. 자신이 7년 전 보냈던 내용 증명 사본이었습니다. 밀린 양육비 3개월분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문장을 직접 써서 보내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이걸 왜?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어. 옛날 원망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지은이가 얼른 다음 종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2달 뒤의 이체 확인증이었습니다. 밀린 석 달치 양육비가 한꺼번에 입금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영 씨는 2 종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이걸 왜 굳이 남겨두셨을까? 지은이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잊지 않으려고 그랬대. 그 밑에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성우 씨와 낡은 트럭 한 대. 다음 사진에는 같은 자리에 트럭이 3대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에는 같은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성우 씨 뒤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순영 씨는 그 사진을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설명이 없어도 지나온 시간이 다 보였습니다. 사진 밑에서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예금 주는 지은이 이름이었어요. 7년치 입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성우 씨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내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영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왜 평생 모르게 하고 싶으셨어요? 성우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당신이 알면 미안해할 것 같아서. 내가 뭘 잘해서 넣은 돈이 아니라 애 아빠니까 넣은 돈인데 그걸로 당신이 짐을 하나 더 지는 게 싫었어. 순영 씨는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성우 씨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많이 원망했어. 당신이 애 데리고 나가던 날 술도 많이 마셨고, 그런데 그 원망으로는 애 밥 한 끼도 못 먹인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일만 했습니다. 순영 씨는 손수건으로 눈을 눌렀습니다. 7년 동안 품었던 원망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발인이었습니다. 순영 씨는 손수건을 곱게 개켜 성우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제 돌려드릴게요. 성우 씨는 손수건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이 갖고 있으세요. 왜요? 원래 당신이 만들어 준 거니까.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영 씨는 손수건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2 사람은 다시 부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도 그럴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순영 씨는 그 상자 앞에서 7년간 쥐고 있던 오해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몫을 다 했어요. 나도 이제 내 몫을 살아갈게요. 성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영 씨는 손수건을 다시 빨아다렸습니다. 곱게 달인 손수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돌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7년 동안 몰랐던 한 사람의 시간을 그 손수건이 대신 기억해 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고도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을 보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영 씨는 그날 7년 동안 품고 있던
오해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미움도 아니고 그리움도 아닌 그저 담담한 안녕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직 전하지 못한 안녕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